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민주당이 하는 정책이나 하는 꼼수 수법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한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율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미국 뉴스에 굉장히 지금 이거 크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지율 조사를 했나 제가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지지율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믿거라 하고 그거를 막 자료화한 것을 뉴스에서 그냥 사용합니다. 앞뒤 안 가리고요. 그런데 영락없이 제 생각처럼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꼼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그 최종 후보가 되기 전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뭐 그런 거를 보더라도 얼마나 그 지지율 조사에서 굉장히 뭔가가 수상하다. 그런 것을 제가 감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참 미국 민주당이 하는 꼼수는 왜 그대로 한국이 갔다 하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이런 것을 미국 정치판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특히 현재의 집권한 미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그 진영에서도 사실은 이런 거 전문적인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참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 처음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살면서 미국 민주당 쪽하고 더 가깝지, 이게 공화당하고 가깝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는 그 정책이나 그 내면에 있는 그 전략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꼼수를 부려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도 세계 통제와 세력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미국 민주당 후보들도 대통령이 된 사람, 오바마라든가 부시와 오바마 사이는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클린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온 그 정책을 보면은 진짜 트럼프를 마녀사냥한 거를 생각하면 제가 이재명 지사가 마녀사냥 당한 거 그거와 비슷하게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무려 그것도 2년도 넘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너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자유민주 선거는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꼼수 전략과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그런 정치판이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이건 아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지. 전체 미국 인구는 계속적으로 이민 정책에 의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랬는데 남쪽에서는 멕시코, 남미 그쪽으로는 뭐가 오냐면 마약도 많이 유입이 되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런 그룹들이 남미에는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이민자를 그렇게 남미계를 멕시코계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미국 정부로서는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이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거에 고민을 하고 특히 트럼프의 경우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오는 거를 막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은 민주당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하루에 뭐 1,000명씩 그렇게 계속 불법 이민자가 계속 넘어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는 벽을 쌓겠다라는 걸 정책화했고, 또 이게 힘들어지니까 미국 민주당에서 막 이런 걸 너무 반대하고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멕시코한테 이렇게 이민자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계속 패스를 시키면 관세를 5% 올리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더 되면 뭐 5%에서 10%,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전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큰 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IT 기업들 또는 그 대자본들이 세계화 시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세력이 굉장히 크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 기업, 대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대기업들에서는 트럼프를 엄청 반대를 합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층은 그 고용률을 늘려주는 그 러스티 벨트라고 그러나요? 그 철강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 또 농업 다루는 사람들, 축산업, 뭐 이런 식의 약간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칼라들이 지지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그렇죠. 그리고 물론 뭐 미국 우선주의 그것을 내세우고 세계 시장화 이걸 반대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에 벽을 쌓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WTO 체제 하에서 모든 게 그 그룹화된 세계 시장과의 협약을 했지만 트럼프가 하는 건 1대1로 다이렉트로 그 해당 국가랑 그 협상을 하는 식의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데 미국 인구가 약 3억 5천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registered voter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자기가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억 5,300만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도대체 이게 몇 배겠어요. 그죠? 한국은 진짜 그 투표권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대충 계산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유권자가 1억 5천만 명이나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996년부터 해서 계속 그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인구가 그만큼 이민자들이 계속 그 세계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이 국경을 굉장히 오픈해버리고 불법 이민자 막 받아들이고 시간 지나면 또 합법으로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유권자가 있는 겁니다.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지율 조사, 현재 지금 막 그 지지율 조사 했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 뉴스에서 떠드는 거, 그런 것은 사실은 팍스 뉴스가 주관해서 했다고는 그런데 그 지지율 조사 대상자가 1,001명입니다. 랜덤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3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만 하더라도 이 랜덤리 그 지지율 조사 대상자가 뭐 2,000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지금 뭐 5배, 3, 5, 15, 5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5배나 6배. 그런데 딱 1,001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샘플링을 어떻게 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민주당계의 그 지지율 조사 기관하고 공화당계의 지지율 조사 기관이 조인트 해가지고 이것을 지지율 조사를 리드했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 오차율이 3%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3%면 총 6%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가. 근데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데 단지 조사한 사람이 1,001명, 왜 1,001명인지 모르겠지만 1,000명 정도란 말이죠. 1,000명의 6%가 그 오차범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가 그러면 약 몇 명입니까? 6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6%그 오차범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차범위에 있고, 그리고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조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팍스뉴스가 그 주인이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의 2세대가 지금 아마 주주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경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은 팍스뉴스를 대부분 많이 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는 CNN이나 이런 거는 세계인 곳곳에서 보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CNN, BBC 뭐 이런 거를 신용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팍스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 정치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를 딱 1,001명만 조사를 했다는 거.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마구 그 뉴스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지율 조사 방법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찾아서.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집 전화번호가 약 200명, 그리고 핸드폰으로 78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는 그런 방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에서 조사하는 거랑 비슷한 방법을 쓰긴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포셔널하게 각 스테이트니까 각 주에 있는 그 잠정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또 이게 나눠진단 말이죠. 세상에 1,000명만 조사해서 이거를 또 각 주에 있는 유권자한테 또 나뉘어져서 이게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샘플링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되고, 한국에서 만약에 1,000명을 했다 그러면 5,000명 이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각 주라는 게 50개 주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또 달라요. 그럼 50개 주에서 최고로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수가 한국만큼 많습니다. 거의 4천만 명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하나만을 조사하더라도 한국처럼 뭐 1,000명, 2,000명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50개 주에 대한 거를 단 1,000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